이강인 선수가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낸 것도 맞고요. 많은 트로피를 우승한 것도 맞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런 빅클럽 PSG라는 구단에서 주전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국대에서 사비 시몬스가 하는 것처럼, 라이프치히에서 사비 시몬스가 했던 것처럼, 혹은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했던 것처럼, 대표팀에서 하는 것처럼 다음 시즌에는 이 시스템에도 적용이 됐고 같이 뛰는 선수들의 성향도 잘 파악이 됐으니 공이 본인에게 들어왔을 때 분할류 역할을 할 때는 해야겠지만 본인이 공격적으로 가져가야 될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곤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새삼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를 키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강인 선수의 23-24 시즌의 커리어를 보면 사실 우리가 이번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보면서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혹은 우리가 막 원했던 만큼의 활약을 본 시즌은 아니다라고 흔히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면 워낙 가기 전에 마요르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만 왔을 때마다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너무나 기대가 됐고, 실제로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가서 엔리케라는 감독, 뭔가 이런 빌드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쁜 축구를 구사하면서 아래서부터 만들어가는 축구에 음바페도 있고 덴벨레도 있고 막 이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기대감이 엄청 높았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도 뛰었고 공미도 뛰면서 야 진짜 역대급 시즌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활약이 나왔던 시즌은 아니었다라는 게 냉정한 평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이 요즘 축구를 제가 많이 보면서 다시 좀 새삼 대단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뛴 경기들을 먼저 한번 봐보려고 해요. 그래서 리그앙에서 23경기, 챔피언스리그에서 9경기, 쿠프 드 프랑스에서 3경기, 그 다음에 트로피 데스 챔피언스에서 1경기를 뛰었죠. 슈퍼컵에서. 그러면서 총 36경기를 뛰고 5골 5어시를 기록했던 시즌입니다. 그리고 요것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요 아래도 보면 이제 월드컵 퀄리피케이션 라운드를 뛰면서 이강인 선수가 싱가포르랑 할 때 1골 1어시, 중국이랑 할 때 1어시, 태국이랑 할 때 1어시, 또 싱가포르랑 할 때 2골, 중국이랑 할 때 1골을 넣으면서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활약을 펼쳤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요 두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아시안컵 무대를 나가기 전에도 경기들을 다 뛰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이번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 게임까지 나갔었죠. 그래서 아시안 게임, 아시안컵, 국대 경기들, 그 다음에 요런 경기들까지 다 뛴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이강인의 활약이 뭐 아쉬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반대로는 대단한 시즌이었다라고도 일단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이강인을 보면서 왜 대단했냐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냐면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시즌을 보내면서 여기 보시면 트로피를 하나 올렸고 2개 올렸고 3개 올렸고 아시안 게임까지 올리면서 이번 시즌에만 4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결승까지 나가게 되면서 좋은 결과를 냈었죠. 근데 진짜 이강인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건데 지금 이게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 리스트입니다. 음바페 보이죠? 덴벨레 보이죠? 아센시오, 하무스, 그 다음에 콜로무아니, 바르콜라, 이강인, 비티냐, 그 다음에 에메리,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스, 솔레르, 마율루까지 이렇게 있는데 요 선수들을 봤을 때 뭐 코파가 됐던지 간에 유로가 됐던지 간에 이 선수들이 본인 소속팀에서 다 주전으로 뛰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이번 시즌 이강인이 경쟁에서 약간 좀 어쨌든 간에 후반기에 가면서 좀 밀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게 어느 정도 팩트이기도 하지만 음바페 같은 경우엔 프랑스에서 뭐 언터처블한 선수이고 덴벨레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윙에 나와서 지금 프랑스 국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다음에 하무스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에서 교체 선수로 나오고 있고 하무스는 호날두에게 밀려서 뛰지 못하고 있지만 포르투갈 국대 선수고 콜로무아니도 교체로 나오고 있죠. PSG랑 똑같이. 그다음에 바르콜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즈만을 밀어내고 선발로 나온 게 바르콜라였고 비티나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국대에서 현재 가장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또 이강인의 경쟁자 중 한 명인 파비안 루이스도 스페인 국가대표에서 엔리케를 만나고 너무나도 선수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스페인 국가대표에서도 선발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강인과 경쟁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다 본인 국가대표팀에서 선발로 나오고 있거나 혹은 교체를 하더라도 1순위, 2순위로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임밸류적이랑 막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시즌 시작하기 전에 비티냐, 시즌 시작하기 전에 파비안 루이스, 시즌 시작하기 전에 바르콜라, 요 이름들과 이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보며 그 다음에 그들이 뛰고 있는 경기들을 보면, 와, 이강인의 이 첫 시즌이었는데 이 경쟁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셌구나 라는 생각이 전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 아래도 보면 하키미, 뭐 마르키뇨스, 누누 멘데스, 리카, 이 선수들도 다 본인의 팀에서 선발로 나오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PSG가 어떻게 보면 파머스 리그라고 하죠. 리그왕 자체가 다른 리그에 비해 약하다. 그리고 PSG만 독단적으로 이제 우승을 하는 리그인데, 그런 팀에서도 못 나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유로가 진행되고 있고 코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요 멤버를 봐보니까 이게 보통 경쟁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경기를 뛰면서도 득점이란 득점은 다 하고, 사실 아시안컵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들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서 활약을 했던 것까지 다 따져봤을 때 굉장히 잘한 시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게 새삼 이강인이 첫 시즌 치고 정말 잘한 시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 멤버에 이제 사비 시몬스도 어떻게 보면 임대를 가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도 네덜란드에서 좋은 활약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사비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복귀를 하지 않는다, 임대로 한 시즌을 더 떠날 계획이다, 본인은 선발로 뛰는 게 아닌 이상 PSG에 있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사비 시몬스는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행히도 합류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왜 갑자기 이강인이 좀 대단하다라고 새삼 이야기를 하냐면,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유로도 보고 있고 코파도 보고 있어요. 이 유로 경기들을 보면서도 비교적 강팀에 있는 팀들이 약팀이랑 싸울 때 약팀들이 꽤나 내려앉아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약팀들이 내려앉아 있을 때 그 팀에 있는 선수들이 크랙 역할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그 팀을 상대로 부시고 들어가야 되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도 똑같이 뭐 중국을 만났을 때, 혹은 막 아시안컵에서 다른 팀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 좀 두텁게 라인을 세우고 평가전을 하거나 이럴 때 라인을 두텁게 세우고 결국 막아내려고 할 때 크랙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이번 유로만 봐도 그 크랙으로 하는 선수들이 그 팀들을 결국 뚫어내지 못하면서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도 물론 유로와 코파에 나오는 팀들의 수비적인 부분과 대한민국이 경기를 치른 팀들의 수비적인 부분은 퀄리티 차이가 나긴 납니다. 허나 반대로 치면 우리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퀄리티 차이도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이강인이 그 내려앉은 수비들을 상대로 보여주는 크랙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이강인이 실질적으로 그 수비수들을 뚫고 만들어내는 골이라든가 어시스트 혹은 기가 막힌 침투 패스 등을 보면, 이강인이 진짜 잘하는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유로 보고 이번 코파 하이라이트로 챙겨보고 하면서 새삼 대단했던 시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잉글랜드 경기만 보더라도 혹은 프랑스 경기만 보더라도 상대방들이 좀 수비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는데 결국에는 못 뚫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적인 부분에서 이강인 선수가 보여줬던 크랙적인 모습이 참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PSG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대표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좀 많이 다르죠. 대표팀에서는 본인이 뭔가 좀 공을 많이 받아서 받을 때마다 좀 공격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PSG에서는 어느 정도 팀 인원들에게 맞춰주면서 그냥 자기 할 일 하자라는 느낌인데, 그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낸 것도 맞고요, 많은 트로피를 우승한 것도 맞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런 빅클럽 PSG라는 구단에서 주전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국대에서 사비 시몬스가 하는 것처럼, 라이프치히에서 사비 시몬스가 했던 것처럼, 혹은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했던 것처럼, 대표팀에서 하는 것처럼 다음 시즌에는 이 시스템에도 적용이 됐고 같이 뛰는 선수들의 성향도 잘 파악이 됐으니 공이 본인에게 들어왔을 때 그날류 역할을 할 때는 해야겠지만,
본인이 공격적으로 가져가야 될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곤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수를 걸긴 걸어야 되는 시즌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승부수를 제가 지난 시즌에도 좀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강인이 지난 시즌에 그 승부수를 걸다가 만약에 잘못됐으면 이번 시즌 다 끝나고 잉글랜드에 합류해서 현재 활약하고 있는 벨링엄 골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벨링엄 선수가 뭐 레알에서도 잘했고 그 전에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했던 건 맞지만 지금 잉글랜드에서 유로를 뛰면서 첫 경기 30분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하퍼스페이스 침투도 해주고 뭐 공이 들어왔을 때도 내가 왜 근본인지를 좀 보여줬는데 본인이 득점을 한 이후로부터 지금 뛰고 있는 경기들을 보면 본인이 크랙으로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 주인공병이 걸리게 되면서 반대로 턴오버가 많이 일어나고 안 해도 되는 실수를 많이 하면서 좀 보기 힘든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승부수를 걸어야 하지만 너무 또 승부수 거는 거에 몰입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적정선을 잘 지키면서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그냥 공이 10번 들어오면 한 두세 번 정도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시즌,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주전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더 매력적인 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유로 보고 코파를 보면서 새삼 이강인이 크랙으로서의 정말 역할 혹은 크랙으로서 할 수 있는 활약이 대단했던 활약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Artlist.io